로고에 하트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세련돼 보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 하트 로고 뒤에는 하지만 아주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MZ세대들 사이에서 가장 파리스럽고 쿨한 브랜드 아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브랜드 아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미라는 이름의 뜻. 아미 하면 일단 요새는 BTS의 그 팬덤 아미가 또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이제 남성분들은 군대, 또 아미 서비스, 이게 또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 아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미의 창립자 이름이 알렉상드르 마티우시거든요. 이 알렉상드르 마티우시의 철자에서 A와 M과 I를 따서 아미라고 만들었고, 그리고 프랑스어로 아미가 저 몰랐는데 친구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알렉상드르 마티우시가 자신의 이름에서 친구를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불러 모아서 만든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 자체도 이게 로고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알렉상드르 마티우시가 실제로 친구들한테 뭐 편지를 쓰거나 뭔가 할 때 막 서명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막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제 연예인도 아닌데 서명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편지 쓸 때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늘 그 뒤에다 붙인 게 바로 이 모양이었대요. 제가 프랑스어는 잘 모르지만 요거 이름이 아미드게르, 아미드게르? 뭐 이렇게 읽는다라고 해요. 요거를 친구들에게 서명을 해서 늘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창립자인 알렉상드르 마티우시의 어떤 그 모든 게 이 로고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미라는 이름 뜻밖에 자신의 이름에서 땄고, 그 다음에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의 철학은 이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전에 이 알렉상드르 마티우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1980년에 이제 태어났는데요.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제 프랑스의 유명 예술학교인 디프에 스쿨 오브 어플라이드 아츠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패션을 계속해서 꿈꿨고, 실제로 본인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디올 옴므, 지방시, 마크 제이콥스 등 유명 명품 브랜드들의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특히 디올 옴므에서는 디올 옴므의 전설적인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에디 슬리먼 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많이 일도 배우고, 그렇게 자신의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미의 브랜드 철학은 이렇습니다. 알렉상드르 마티우시가 한 말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패션계에는 너무 과장된 옷, 비현실적인 룩이 많다. 나는 친구들이 진짜 입을 수 있는 쿨하지만 편안한 옷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입고 하지만 멋도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럽고 심플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2011년에 아미라는 브랜드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미의 브랜드 철학은 프렌드십, 우정,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현실적인 아름다움, 이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을 위한 진짜 옷을 만든 거죠. 사실 우리도 패션쇼 보면은 뭐 멋있고 우아하는데 그거 어떻게 입고 나가요? 하지만 아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편안하게 언제든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해서, 실제로 아미의 패션쇼들 보면은 다른 브랜드들의 패션쇼보다 훨씬 더 현실에 좀 적용 가능한데 이런 의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옷을 입기도 좋은 그런 옷들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 철학은 실천으로도 옮겼습니다. 패션쇼 런웨이에 누구를 세웠냐면요, 전문 모델뿐만 아니라 본인의 친구들을 그냥 모델로 세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친구들이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실제 런웨이를 걸으면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멋지게 소화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아미라는 거죠. 그래서 파리지앵 특유의 쿨하면서도 좀 힘을 뺀 세련미, 그리고 젠더리스한 감성, 거기에 클래식과 스트리트의 교차점을 좀 잘 살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보다는 균형감, 리얼리티, 그리고 여유로움을 지향하고 있죠. 시그니처 아이템은 일단 요 스몰아트 로고, 그러니까 아미드게흐가 들어간 요 옷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반팔 티셔츠와 요 PK 티셔츠, 그리고 맨투맨 셔츠, 요게 이제 시그니처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셀럽들도 굉장히 많이 착용을 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전통적인 프렌치 테일러링을 좀 재해석한 오버사이즈 테일러드 재킷이나 혹은 이제 모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미드게흐 스몰아트 로고가 들어가 있는 약간 비니라든지 혹은 캡도 많이 쓰고요. 가격대는 컨템포러리 브랜드답게 좀 비쌉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품질에 비해서 조금 비싼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뭐 품질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소재인데 가격이 비싼 거, 이게 요 감성값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대가 정가 기준입니다.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가 뭐 한 15만원에서 한 25만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 니트나 맨투맨유가 또 한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셔츠가 한 30만원에서 50만원대, 그리고 재킷이 한 60만원에서 120만원, 그리고 팬츠가 한 40만원에서 70만원, 그리고 이제 모자 종류가 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리고 한 신발이 30만원에서 80만원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정가 기준이고요. 뭐 오케이몰 같은 사이트나, 그러니까 이제 정품이 확실한 그런 사이트들이나 뭐 해외 직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아미 스몰아트 로고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할인하면 한 7, 8만 원대까지도 좀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맨투맨도 뭐 한 20만 원대,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 정가 기준으로는 최소 30만 원 이상인데 뭐 한 20만 원 정도에도 구매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실 친구들이 입기 편한 옷인데 친구들이 다 잘 살아야 돼. 친구들이 돈이 많아야 돼.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좀 가격이 나가는, 그러니까 가성비 옷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아미와 비교할 만한 브랜드들은 이제 컨템포러리 브랜드들 대표적으로 많죠. 뭐 아크네 스튜디오, 뭐 스웨덴 이제 브랜드죠. 북유럽 미니멀 감성의 스트리트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나, 아니면 이제 가장 그 로고 플레이의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메종 키친의 그 폭스 로고. 이 메종 키친에도 이게 이제 프랑스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감성의 좀 팝한 요소, 그리고 젠더리스한 요소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또 프랑스 브랜드인데 이제 프렌치 캐주얼의 정석인 아페스에도 요 아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있지만 약간 스트릿 느낌까지 섞여서 약간 JW 앤더슨도 조금 요 아미하고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 비교할 만한 브랜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 스미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톡톡 튀는 그런 영감과 그런 편안한 실루엣이라는 측면에서는 영국식 그 클래식과 위트를 담고 있는 요 폴 스미스도, 물론 폴 스미스가 조금 더 격식적인 느낌은 들긴 하지만 비슷한, 비교할 만한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미는 이제 2011년에 처음으로 이제 창립이 됐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본인들의 첫 매장을 오픈을 하는데요. 그 프랑스 파리의 마레지구라고, 그 프랑스에서 또 가장 화려하고 예술적이고 또 트렌디한 그런 지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매장을 이제 오픈을 했죠.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면,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단순하게 그냥 의류 매장이 아니라 아미의 어떤 모든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레지구를 그 선택한 것도 첫 번째 매장으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리지앵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도 해석을 넣을 수 있고요. 실제로 아틀리에 느낌의 어떤 그런 감성에다가 카페와 좀 아트북 형식의 그런 공간 이미지로 굉장히 많은 마레지구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꼭 방문해봐야 될 그런 공간으로도 또 인기가 있습니다. 아미의 타겟층은 주로 이제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 그러니까 30대라고 딱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30대 남성과 여성이 이제 아미의 타겟층이고요. 특히 좀 패션에 관심이 많고 좀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스타일이 좀 확고한 그 도시 거주자들이 이제 아미의 타겟층인데,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요 하트 로고를 입고 다니니까 이게 자기 스타일이 강한 건가 싶은 생각도 솔직히 있어요. 왜냐면 그냥 선물하기에도 무난하고, 뭔가 기념일에 선물하기에도 무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미 옷을 하나씩 입다 보니까 이게 자기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약간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약간 비판적인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뭐 처음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타겟층과 달라질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요 아미는 계속해서 좀 꾸안꾸 감성에 세련되면서도 좀 힘을 뺀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고, 럭셔리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스트리트는 너무 캐주얼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 아미는 초반에 이제 나왔었을 때는
리얼 프렌치 캐주얼 중심이었다면 요새는 이제 조금 더 점점 젠더 뉴트럴, 지속 가능성, 그리고 하이엔드 미니멀리즘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컬렉션들을 계속해서 보면 정체성은 유지하되 테일러링을 조금씩 더 강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친구라는 그 의미의 그 브랜드 느낌과는 조금씩은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받고 있고요. 워낙 브랜드가 좋으니까 구찌나 LVMH에서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 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독립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셀럽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옷이죠. 요새는 좀 덜하지만 초반에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셀럽들이 입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BTS의 정국이나 샤이니 미노, 또 외국에서는 해리 스타일스나 벨라 하디드, 제인 말릭 등 유럽이나 아시아, 전 세계 셀럽들이 다 좋아하는 옷이고요. 패션쇼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되게 독특한 곳에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쫙 런웨이가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라 런웨이를 어디로 삼았냐면 에펠탑 앞, 세느강 앞, 파리 길거리 이런 데 런웨이를 펼친 다음에 패션쇼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파리지행의 삶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런 그 의도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 그 퓨마하고 아미가 이제 협업한 걸 보고서 이게 짝퉁 아니냐, 약간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퓨마를 막 이상하게 변주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나이키는 나이스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퓨마하고 협업을 콜라보를 한 게 맞고요. 그게 굉장히 성공적인 콜라보 사례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릿 감성과 스포츠웨어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 퓨마와 그 아미의 그 콜라보 성공 사례는 한번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사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미는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닙니다. 친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멋, 그리고 파리 특유의 여유로움이 담긴 브랜드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댓글 알죠? 안녕.